아내 위해 요리하는 남편, 아유 남편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텐팬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실수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스텐팬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스텐팬 성공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스텐팬을 처음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도 그랬지만 가장 큰 고민은 뭘 사야 되지? 또 얼마가 좋을까? 그리고 제일 저에게 중요한 고민이었는데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다가 불편해서 다시 코팅팬을 사용하면 이 아까운 걸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과연 스텐팬으로 계란 후라이를 잘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스텐팬은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뭐가 어렵다고 저렇게 난리야. 당연히 팬에서 하면 안 붙는 거 아니야? 저처럼 코팅팬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스텐팬 계란 후라이와 감자 볶음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게 뭐가 어렵다고 계란 후라이를 10분씩이나 팬에서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서 올릴까? 저럴 거면 차라리 안 먹겠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텐팬을 보시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시겠지만 저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코팅팬 못지않게 즐겁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텐팬 처음 구입 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가격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었고 첫째로 마음을 열고 시작하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스텐팬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오래 사용을 안 하고 다시 스텐팬을 사용한 케이스거든요.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사용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사용했던 게 고가의 스텐팬이어서 정말 아까워서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요새는 유튜브 영상 중에 스텐팬 사용에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 방법들이 다 저에게 맞지 않을 수 있고 조금 공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예를 들어도 어느 분은 뭐 흰자의 수분 때문에 스텐팬에 붙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 부분은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흰자의 수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또 스텐팬을 잘 사용하게끔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계란 후라이는 붙습니다. 그래서 꼭 흰자 때문만 붙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말이는 웬만해서는 스텐팬에서 안 붙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정반대로 계란 후라이는 잘 하시는데 계란말이는 또 붙는 분이 계십니다. 참 다양해요. 이 스텐팬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만약에 흰자의 수분 때문에 붙는데 그것 때문에 원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 다양한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포기만 안 하시면 정말 재미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스텐팬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스텐팬 사용 방법만 아시면 너무 좋은 게 스텐팬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에겐 붙고 어떤 사람에게 안 붙는 이유는 같은 가스레인지라도 가정마다 똑같은 모델이지만 화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에어프라이기에서 10분 하면 맛있게 완성되는 빵 레시피를 가지고 제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똑같은 에어프라이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 모델하고 그 모델로 10분으로 빵을 하는데 10분을 했는데 빵이 타는 거예요. 그 경우가 정말 저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아니 왜 우리 집은 10분인데 너희 집은 10분으로 하니까 타냐. 친구는 또 너 요리 못하는데 잘한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원인은 불의 0점 조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울도 0점을 맞춰서 무게를 재듯이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설탕을 이용하는 건데요. 설탕은 일반적으로 185도에서 녹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 집 에어프라이기에 설탕을 넣고 185도에서 5분을 돌리니까 설탕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집에서 175도로 하니까 설탕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은 저희 집보다 똑같은 모델의 에어프라이기인데 화력이 좀 더 센 편이죠. 그러면 175도로 친구 집에서 저의 빵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니까 저희 집처럼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탕으로 하는 불의 0점 조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가정용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조차도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집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그게 안 돼요. 붙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스텐팬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텐팬은 꼭 흰자의 수분만으로도 계란 후라이가 붙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토대로 되긴 하지만 다른 방법들로 인해서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말씀드리면 1시간도 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은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계란 후라이나 부침 등의 요리는 스텐팬보다는 처음에 사용하실 땐 코팅팬에서 하시기를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아주 이롭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자인과 가격보다는 실용성을 생각하시고 저는 제품을 구매했거든요. 정말 많은 스텐팬과 스텐 냄비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가격은 처음에는 3만원에서 7만원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민자로 된 스텐팬보다는 이렇게 엠보 처리가 된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엠보 처리된 스텐팬은 요리 재료가 바닥면과 많이 안 붙게 해서 볶음하실 때 아주 요긴한 부분이에요. 야채도 잘 안 붙고 스텐팬 사용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 제품이 엠보 처리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 엠보 처리된 제품도 100% 안 붙는 건 아니고요. 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2만원대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지금도 2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304 스텐으로 만들어진 건데 통 3중입니다. 304, 316, 316 Ti 스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또 바닥 3중, 통 3중, 통 5중 어떤 제품을 골라야 내게 딱 맞고 좀 사용하기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고민이시라면 우선 304로 시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304는 정말 가격도 싸고 좋은 스텐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어디에나 사용 가능한 통 3중을 처음에는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용하시다 보면 자기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텐팬을 사용하면서 정말 차이점을 많이 못 느낀 게 있어요. 304, 316, 316 Ti 세 가지의 차이를 정말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316 Ti가 더 좋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304를 쓰셔도 요리하는데 크게 316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16 Ti가 좋긴 하지만 정말로 304 스텐도 잘 쓰고 있고 좋은 스텐 제품입니다. 바닥은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은 바닥 3중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가스레인지라면 통 3중을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스레인지에도 바닥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는 통 3중을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런 말하면 다른 분들이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리할 때 사용해 보니까 3중, 5중의 차이 크게 몸에 와닿는 건 없어요. 5중은 더 빠르게 되고 3중은 더 느리게 되고 그런 거는 못 느껴봤으니까. 그리고 저는 요새 3중 제품이 제일 편하고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5중 제품도 있긴 한데 이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텐팬 사용 시에 붓는다면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식용유를 바르잖아요. 식용유를 바르시고 살짝 볶으신 다음에 붓는다 싶을 때 물을 소주컵 반컵 정도를 부으시고 야채나 고기를 볶아 보시면 붓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가장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스텐팬 사용할 때 이거 쇳가루 나오는 거 아니야? 설거지할 때 쇳가루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고민은 저도 했던 부분이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아마 스텐팬 사용 시 처음에 제거해야 되는 스텐 연마 제거제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스텐 연마제는 스텐 제품 제작 시 도자기 만들 때 돌아가면서 도자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와 똑같이 스텐 제품은 다 만들고 나서 고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판에 스텐 제품을 계속 돌려요. 그 다음에 빼바로 안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광택이 나면서 스텐 제품이 완성 제품으로 연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온 빼바하고 쇠랑 붙어서 갈리잖아요. 그 연마 제거제는 제품 출하 시 제거가 되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하고 사용할 때 식용유나 오일, 스텐 연마 제거제를 사용해서 그거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나온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쉽게 식용유나 오일로 닦아서 금방 닦여지고요. 저는
스텐 연마 제거제라는 걸 따로 사용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식용유로 닦거나 베이킹 소다와 뭐 주방세제를 섞어서 닦는 게 제일 잘 닦이는 것 같습니다. 또 철수세미로 설거지를 하실 때 이거 스텐이 깎여서 나쁜 철가루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런 고민이 들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철수세미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텐펜을 사용하다 보면 딱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걸 닦기 위해서는 철수세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철수세미를 사용하지 마시고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돌리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하시면 철수세미 사용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는 녹색 수세미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천연 수세미가 있어요. 뭐 다들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천연 수세미가 있거든요. 이걸 잘라서 사용하는 건데 천연 수세미로 만든 거여서 안 닦이지 않을까 하는데 잘 닦입니다. 녹색 수세미는 빼빠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빼빠와 같이 이걸 갈아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녹색 수세미보다는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스텐펜을 접하시다 보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는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다와 식초를 섞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연기가 중화 반응을 통해서 안 좋은 연기를 마실 수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유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나빠요. 근데 거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 영상은 또 다 스텐펜으로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스텐펜 사용에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스텐펜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